와, 이게 경차잖아요, 레이가. 근데 공간이 진짜 넓네요. 차 구입할 때 이런 소모품까지 다 같이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 봐요.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거를 다 교체를 해서 드립니다. 오, 생각보다 레이로 그 차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드네요. 안녕하세요, 오렌지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와, 제 옆에 이렇게 레이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어디에 왔을까요? 요즘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세컨 차량이나 아니면 아이들 픽업용으로 레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유류비적인 부분의 효율성 때문에 LPI나 바이퓨얼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레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이를 전문으로 판매하고 또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레이 음악이라고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레이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다른 차종에 비해서 레이가 이제 경차다 보니까 네. 경제적이고 또 경차치고 되게 공간이 커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또 유지 보수가 비용이 저렴해서 저는 레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LPI랑 바이퓨얼 모델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경차는 사실 연비가 안 좋아요. 그런데 LPG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류비가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뽑을 수 있어서 특히 LPI랑 바이퓨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를 찾으시는 분들이 LPI랑 바이퓨얼 모델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금액 같은 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연식이나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16년식 정도 되는 모델이고요. 금액은 8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는 바이퓨얼입니다. 바이퓨얼이구나. 바이퓨얼이 이제 LPG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가솔린으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LPI가 인기가 많은가요? 바이퓨얼이 인기가 많은가요? 주머니 사정에 따라 다른데 네. 1,000만 원 미만에 경제적으로 타고 싶다 그러시면 바이퓨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1,000만 원 이상의 좀 신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LPI로 가십니다. 바이퓨얼이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된 차량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12년부터 17년까지 나온 모델이 바이퓨얼이고요. 18년 이상부터 네. 19년까지가 LPI 차량입니다. 그럼 지금 바이퓨얼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본인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0에서 300km 혹은 잘 나오면 300km 이상도 타는데 이거는 가스만 했을 경우 네. 여기에 휘발유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뭐 350km 이상도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저는 이 바이퓨얼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LPI 모델도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LPI 모델일까요? 맞습니다. 얘는 주행거리나 연식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64,000km 탄 18년식 LPI 차량이고요. 네. 1,350. 오, 확실히 바이퓨얼 모델보다는 금액이 조금 있긴 하네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18년식 LPI 차량이고요. 94,000km 정도 탔고요. 1,180 정도에 나옵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저렴하네요, 이 모델보다는. 레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경제적인 연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뭐 배달이면 뭐 음식 배달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그리고 AS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 물건을 싣고 AS를 많이 다니는 뭐 KT 쪽이나 다른 AS 업체들에서도 많이 찾고요. 또 개인들도 이제 자기 혼자 사는데 짐도 좀 싣고 많이 다녀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 특히 LPI 차량을 많이. 아, 이렇게 열리는 게 레이의 장점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콕 걱정이 없어서 이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베이비 시트를 넣고 이 시트를 이렇게 제끼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기들 기저귀도 갈고 간단하게 분유도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시고요. 와, 이게 경차잖아요, 레이가. 근데 공간이 진짜 넓네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데 시트가 뭐 갈라져 있거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갈라져 있죠. 네네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새 걸로 하셔야 되고,
레이가 열선이 엉덩이 부분이 잘 나가요. 네. 그래서 꼭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이 열선 스위치를 눌러서 네. 열선이 제대로 잘 동작이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 선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 네. 힌지가 잘 부러져요. 아, 그래서 거기가요? 예, 이렇게 한번 꼭 열어봐서 화장등이 잘 들어오는지도 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닐과 쌓여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이게 부러져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컨버세이션 미러라고 해서 네. 이렇게 길게 누르면 여기 안에 선글라스 함을 넣을 수 있고요. 100% 올리지 말고 중간만 올렸다 놓으면 이제 뒷사람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우와. 있어요. 여기도 네. 이렇게 키가 들어있는데 와, 이런 작은 수납 공간이 또 있었군요. 와, 은근 레이가 굉장히 실속이 좋은데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이 차 구입할 때 뭐 준비해야 될 서류나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계약서를 이제 써야 하고요. 네. 거기에 간단한 본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부를 살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보험 이력, 사고 이력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네. 그것이 다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따로 준비할 건 없나 봐요. 돈과 마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지금은 차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 전시장은 말 그대로 차량을 전시해 놓는 곳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전시된 차량이 매각이 되면 이제 정비를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정비소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 뭐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기타 뭐 하부 로어암이라든지 쇼바라든지 다른 부속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네. 이상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여기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와, 항상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면 다 점검을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타는 사람이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고 네. 또 내가 점검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점검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솔린이나 디젤 차에 대비해서 LPG 차량은 더 점검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디젤 차량은 좀 별개이긴 한데요. 가솔린 차량과 LPG 차량은 똑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른 게 없고 다만 이제 LPG 뭐 가스통 쪽에 뭐 누수가 있는다거나 뭐 누설이 있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지만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그런 거 지금 다 봐주신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지금 에어컨 필터 교체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필터가 너무 두꺼우면 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고 들나와요,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필터를 쓰면 안 좋고 이렇게 얇은 필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먼지나 뭐 냄새나 이런 게 거릴 수 있다는데 너무 더워버리면 이런 두꺼운 필터는 오히려 약재로 작용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차 구입할 때 이런 소모품까지 다 같이 교체를 해주시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아. 네. 에어컨 필터, 스마트키 배터리, 뭐 와이퍼, 네. 뭐 워셔액, 부동액, 공기압 보충, 타이어 이 모든 부품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거를 다 교체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 거군요. 이쪽으로 와서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오래 타시라고 점화 코일과 점화 플러그, 또 냉각수, 또 워셔액, 기본적인 소모품들을 다 정비를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비가 마치게 되면 차량 컨디션도 좋아지고 네. 또 몇 년간 타는데 말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레이 차량을 튜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레이가 이제 경차지만 차박이 되는 차예요. 오. 차에서 안에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자려면 다양하게 필요하지. 자다가 다시 문도 열어야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차에서 자려면 이제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려면 트렁크 네. 스위치라든지 아,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기 작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합니다. 그 트렁크에 선을 연결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트렁크 스위치예요. 이게 원래 다른 차에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서 트렁크 이 로크에 전기를 주면 얘가 딸깍하고 열리거든요. 네. 요거를 요렇게나 아니면 요 위쪽에다가 네. 이렇게 매립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안에서도 그렇죠. 트렁크를 열 안에서도 수 넓고 있게끔. 밀면 쭉 열리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평탄화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시트자 같은 경우는 평탄화 작업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6대4 폴딩 시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려면 앞에 시트를 최대한 밀고 제끼고 해야 되는데 네. 제낄 때 이 뒤에 시트 머리하고 앞에 시트 머리가 닿아가지고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삼각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아루가져가지고 못 눕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뒤로 좀 더 당겨서 최대한 이렇게 누르는 작업을 평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업은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할까요? 뭐 얼마 들지 않습니다. 5만 원 내외면. 아, 진짜요? 저는 한 몇십만 원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럼 이런 트렁크 여는 스위치 달고 하는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 들까요? 3만 원 내외면 아마. 그 식빵등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3만 원 내외면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요? 오, 생각보다 레이로 그 차박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드네요? 뭐 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내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물론 전문적으로 안에 네. 뭐 인산철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뭐 안에 뭐 캠핑 전용 작업을 한다 그러면 비싸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차에서 몇 가지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레이 밴처럼도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런 승용을 샀다가 네.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런 네. 경우는 차를 팔고 밴을 하는 것이 아니고 7,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면 이걸 밴으로 또 구조 변경까지 시트를 탈거하고 격벽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구조 변경을 정식으로 승인하기 위해서 검사소 가서 인증까지 다 해서 딱 갖다 드리는 비용입니다. 우와, 그러면은 이미 밴 차량을 구입하신 분도 이렇게 시트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밴을 샀는데 이제 뒤에 사람을 태워야 될 경우 차를 팔고 또 승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차를 그대로 시트만 다시 달고 이렇게 다시 똑같이 네. 밴을 승용을 밴으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제가 따라다녔는데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차량 소개도 해주시고 또 점검부터 수리까지 다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렌지 테레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